하버드대 폭발물 허위 신고를 한 김엘도 씨에게 보석금 10만 달러가 책정됐습니다. 대형 유통업체 타깃의 고객 정보 4천만 건이 유출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메가밀리언 잭팟을 판매한 애틀랜타 한인업소가 보너스를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김초런 로펌이 앞으로 5년간 뉴저지 상록회를 후원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대한항공이 주말 요금제를 일요일에도 적용할 방침입니다. 항공료 인상 러쉬로 이어질까 우려됩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시험을 피하려고 저지른 일이 유죄가 인정되면 최고 5년의 실형에 3년 보호관찰, 25만 달러 벌금을 내야 하게 됐습니다. 뒤늦은 후에는 사안의 심각함을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하버드대 폭발물 허위 신고를 한 한인 학생 김엘도 씨가 보석금 10만 달러를 내고 풀려났습니다. 학기 말 시험을 취소시키기 위해 하버드대 캠퍼스에 폭발물이 설치됐다고 허위 신고를 한 혐의로 지난 16일 체포됐던 이 학교 2학년생 엘도 김 씨가 어제 열린 인정신문에서 10만 달러의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에게 보스턴에 사는 누나 또는 노스캐롤라이나주에 있는 삼촌과 함께 지내도록 명령했습니다. 김 씨는 여권도 반납해야 하며 법원의 승인 없이는 하버드대 캠퍼스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김 씨의 변호사는 김 씨가 아버지 사망 3주기를 맞아 정신적으로 힘들어했고 시험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변론했습니다. 아이안 골드 변호사는 인정신문 뒤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김 씨는 현재 이 일을 무척 후회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FBI는 김 씨가 미 시민권자라고 밝혔으며 시민권을 취득한 후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고 보스턴 글로브가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김 씨와 같은 기숙사에서 생활한 에드워드 조 씨는 김 씨에 대해 선천적으로 명석하고 학업도 잘 해냈으며 좋은 친구였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김 씨는 지난 2009년 고교 시절 당시 워싱턴주에서 열린 평화 에세이 컨테스트에서 문화적 학살, 알려지지 않은 것들에 대한 조사라는 주제의 에세이로 대상을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대형 유통업체 타깃의 고객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난 블랙 프라이데이 기간 동안 해킹당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타깃 측은 문제가 해결됐다고 했지만 연말 쇼핑 시즌을 앞두고 소비자들의 우려는 커지고 있습니다. 타깃 매장의 카드 페이먼트 머신이 해킹당해 전국에서 약 4천만 장의 크레딧 카드와 데빗 카드 어카운트 정보가 도난당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난달 27일에서 이달 15일 사이 미국 내 타깃 매장에서 신용카드와 직불카드를 이용해 상품을 구매한 고객의 계정이 노출된 것입니다. 도둑맞은 정보에는 고객 이름과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의 번호, 만기일, 카드 뒷면 세 자리 숫자, 보안, 코드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타깃은 정보 유출 사실을 접한 즉시 관계 당국과 금융 관련 기관에 통보하고 시큐리티 전문 업체에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타깃은 아직 어떻게 고객 지불 정보를 도둑맞게 됐는지에 대해 정확하게 밝히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해결돼 카드 소지자들은 타깃 매장에서 종전과 같이 쇼핑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100만 달러가 날아가 버렸습니다. 드디어 메가밀리언 1등 당첨자가 나오면서 복권을 판매한 업소도 관심을 받았는데요. 이 중 한 곳인 한인업소가 주법에 따라 100만 달러 상금을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지난 17일 6억 3,500만 달러 메가밀리언 잭팟이 두 명에게 행운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복권은 조지아 애틀랜타와 캘리포니아 샌호세에서 각각 팔렸습니다. 특히 애틀랜타에서는 한인 여성 58세 이영수 씨가 운영하는 업소여서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하지만 티켓 판매소 주인인 이영수 씨는 당초 알려진 것과 달리 상금 100만 달러를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학교 잭팟 상금의 0.5%인 최대 100만 달러를 판매업소에 보너스로 지급하는 규정이 있지만 조지아주에서는 이 같은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조지아주법은 복권 판매업소는 판매 금액의 6%가량의 수수료 외에 어떤 돈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씨는 상금을 받는지 못 받는지에 대해 공식적인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말한 뒤 우리 가게에서 1등 티켓이 팔렸다는 것이 크게 알려져 별도의 상금을 받지 못하게 되더라도 상관없다고 방송에서 밝혔습니다. 오늘 뉴저지 상록학교 2013 가을학기 종강식이 열렸습니다. 지역 정치인 등 100여 명이 참여해 성황을 이뤘는데요. 특히 종강식에 참석한 김철원 로펌이 앞으로 5년간 뉴저지 상록회 후원을 약속했습니다. 주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쾌하게 울려 퍼지는 장구 가락과 애잔한 전통 가락에 보는 이들의 시선이 모아집니다. 동료들이 그간 갈고 닦은 전통 무용을 선보일 땐 어깨를 들썩이며 웃음이 떠나질 않습니다. 노인들에게 다양한 복지 사업과 봉사 활동을 펼치고 있는 뉴저지 상록학교. 오늘 열린 종강식엔 학생들이 그동안 연마한 여러 장기 자랑이 이어졌으며 학생과 임원, 지역 정치인 등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특히 종강식을 축하하기 위해 참석한 김철원 로펌의 게리박 수석 변호사는 앞으로 5년 동안 매년 $5,000씩 총 $25,000의 후원금을 약속했습니다. 100% of my success is due to my wonderful parents. They worked hard, like most of you have, to support the kids and educate them. So this is my way of not only thanking the New Jersey Senior Center here, but also thanking my parents for all the wonderful support that they gave me to this day. 카운티와 각종 재단으로부터 후원을 받고 있지만 매년 운영비에 적자는 고심을 하고 있는 뉴저지 상록회는 앞으로도 더 많은 한인 사회에 후원을 당부했습니다. 또 이런 현상이 확대돼 가지고 상록회장이 상록회 운영을 위해서 뛰어다니는 일보다 기금 모금을 해서 뛰어다니는 것보다 상록회 그 진짜 운영을 위해서 전념할 수 있도록 이런 현상이 많이 생겼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록학교의 다음 학기 개강은 내년 1월 13일이며 새학기 출범과 함께 떡국잔치가 마련됩니다. 새학기 등록은 연회비 $30와 월 수업료 $10가 필요하며 한국무용을 비롯한 영어교실, 포크기타, 서예교실, 라인댄스, 노래교실 등 다양한 취미 수업이 매일 5시간씩 펼쳐집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 뉴욕 상록회 내분이 결국 법정 다툼으로 비화됐습니다. 양측의 주장이 워낙 다르고 팽팽해서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하지만 현명한 판단을 바라기 이전에 한인사회 어르신으로서의 모습이 아쉽습니다. 뉴욕 상록회에 따르면 김산옥 전 회장은 지난 11일 뉴욕주 법원에 조형현 전 회장과 장봉남 이사장, 김정숙 사무장 등 총 8명의 상록회 관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김 전 회장은 소장에서 지난 8월 29일 피고 등 상록회 관계자들이 단체로 상록회 사무실을 찾아와 자신과 측근들을 불법으로 쫓아낸 뒤 지금까지도 점거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심한 충격을 받아 의료진에 실려 나가는 등 정신적, 신체적 피해까지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 전 회장은 강제로 박탈당한 회장직의 원상 복귀와 피해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현 상록회 이사진들은 김 전 회장의 주장은 사실무근이라며 반박했습니다. 또한 이 같은 사소한 싸움으로 시간과 돈 낭비는 물론 상록회의 위상을 실추시킨 점에 대해 현재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번 소송에 따른 양측의 첫 법정 출두일은 이달 23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유학생들의 입학 허가서인 I-20를 발급하는 어학원이나 학교를 대상으로 한 연방정부의 인가 기한이 지난 13일로 끝났습니다. 따라서 연방교육인증기관에서 인가한 학교에서만 I-20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인가 기한이 지난 학교 대부분이 학생들에게 제대로 통보하지 않아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금홍기 기자입니다. 지난 2010년 불법 I-20 발급을 단속하기 위해 연방의회에서 제정된 영어교육 프로그램 인가법.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영어교육인증기관인 영어교육인증위원회 CEA나 교육훈련인증위원회 ACCET로부터 승인을 받지 못한 어학원이나 학교는 학생교환 방문 정보 시스템 서비스 등록이 전면 중단됩니다. 서비스 등록이 중단된 어학원이나 학교는 더 이상 I-20를 발급할 수 없게 되고 이미 발급된 I-20로 취득한 학생 비자도 만료됩니다. 대부분의 학교들이 인가가 거부된 사실을 학생들에게 제대로 통보하지 않아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CEA나 ACCET 웹사이트를 통해 인가받은 학교인지 확인하고 등록해야 합니다. 어크레스를 줄 수 있는 에이전시에 일단은 클릭을 하셔서 문의를 하셔서 그 자기 본인이 다니는 학교가 어프로브 받았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를 확인한 후에 봄학기 등록을 수강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CEA와 ACCET로부터 새로 인가를 받은 어학원이나 학교들은 학생 관리 규정이 엄격하게 바뀌는 만큼 교직원의 교육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뉴욕과 뉴저지 4군데 캠퍼스 모두 인가를 받은 리즈마 ESL, 랭귀지 스쿨 등 여러 학교에서는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새롭게 바뀌는 법안의 이해를 돕고 학생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워크숍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CEA에서 리퀘어하는 그 스튜던트 어치브먼트라든지 이런 것이 지난번에 저희들이 운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까다롭고 또 아주 구체화돼 있어요. 그래서 1월 달부터 우리가 새 학기를 준비하기 전에 우리 패컬티들이 모여서 그 CEA 규정에 맞춰서 저희들이 클래스 커리큘럼을 짜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세미나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새롭게 시행되는 법안에는 학원의 인증과 인가 사실을 확인 절차를 학생들의 책임으로 명시하고 있어 인가 유무를 꼼꼼히 살펴 이로 인한 피해가 없어야겠습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양적 완화는 국채와 모기지 채권을 매입해 장기 금리를 낮게 유지하고 소비와 투자를 자극해 경제 활성화를 꾀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양적 완화 규모를 내년부터 축소한다고 밝혔습니다. 경기 회복에 대한 자신감의 반영입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어제 공개시장위원회 정례 회의를 마치고 성명을 통해 양적 완화 규모 축소를 발표했습니다. 내년 1월부터 자산 매입 규모를 100억 달러 축소한 750억 달러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용시장이 개선되고 전반적인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정치권이 예산안에 합의해 정치적 불확실성이 완화된 점도 부담을 덜어준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음 달 퇴임하는 벤 버냉키 의장이 자신이 떠나기 전에 후임자인 제닛 앨런 차기 의장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연준은 이에 따라 3차 양적 완화 정책으로 매달 매입했던 450억 달러의 국채와 400억 달러의 모기지 담보 부채권을 다음 달부터 각각 50억 달러씩 줄이기로 했습니다. 성명서는 또 실업률이 6.5%를 웃돌고 앞으로 1, 2년간 기대 인플레이션이 2.5%를 넘지 않으면 현 금리를 유지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제로금리 정책도 앞으로 최소 2년 이상 유지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연준은 양적 완화 축소 규모가 앞으로 경기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양적 완화 축소 소식에도 불구하고 뉴욕 증시는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취업 영주권 대기자가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신규 접수와 계류 건수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민서비스국이 어제 발표한 지난 10월 말 현재 취업 영주권 처리 현황에 따르면 사전 판정 취업 영주권 대기자는 73,223명으로 지난 6월 말보다 22%가 줄었습니다. 또 지난해 9월 말에 104,463명에 비해서는 30%나 줄어든 것입니다. 서부 지역을 담당하는 네브라스카 서비스 센터에는 37,731건이 적체 중이며 동부 지역 신청자들의 서류를 주로 처리하는 텍사스 서비스 센터에는 42,466명이 계류 중입니다. 영주권 대란이 있었던 지난 2007년에는 사전 판정 영주권 대기자가 20만 명을 넘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꾸준히 감소해왔고 최근 대폭 감소한 것입니다. 관계자들은 최근 취업이민 3순위의 우선 일자가 크게 진전하고 있어 앞으로도 사전 판정 대기자는 대폭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반면 신규 접수와 계류 건수는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한편 10월 말 현재 심사 중인 취업 영주권 신청서는 네브라스카 서비스 센터에 28,221건, 텍사스 서비스 센터에 32,135건입니다. 대한항공이 주말 요금제를 일요일에도 적용할 방침입니다. 사실상 항공료 인상입니다. 미국 항공사들이 이미 시행하고 있는 주말 요금제를 한국 국적 항공사들도 적용하겠다는 것인데요. 항공료 인상 러쉬로 이어질까 우려됩니다. 대한항공은 지난 17일 주말 요금제를 일요일 출발 항공편에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아메리칸 항공 등 미국 항공사들의 항공 노선이 일요일까지 주말 요금을 적용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항공의 이러한 결정은 아시아나 항공과 타이 항공 등 다른 항공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결국 항공료 인상 러쉬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되며 한인항공 여행객들의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한항공의 주말 요금제는 지금까지 금요일과 토요일 출발 항공편에만 적용되어 왔습니다. 한 관계자는 이번 결정이 다른 항공사들로 이어져 여행업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일요일 출발 한국행 항공편은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주중과 가격이 동일해 한인들이 선호했던 제도입니다. 하지만 주말 요금제에 일요일이 포함됨에 따라 한인들은 $100를 더 지불하게 됐습니다. 이는 실질적으로 항공료 인상이 아니냐는 동포들의 반응입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